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결과 298명 투표에 160명 찬성으로 가결됐죠.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결되리라고 예상하셨어요? 예, 저희들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표결안에 동의를 했던 거죠. 예, 예상했습니다. 예. 어떤 근거로 가결을 예상하셨어요? 저희들이 며칠 동안 계속 표점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가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한 25명, 30명 정도 찬성할 거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찬성표를 던질 것이 예상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결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여러 가지 이유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 이게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중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이 가결의 의미를 분석해 보신다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백이 되는. 근데 이번에 가결이 됨으로써 그런 상황은 막았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이 바라시는 사법개혁을 이제는 좀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청문회 과정이나 또 야당에서 이제 우려한 게 대법관 경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법원도 아무래도 기수 문화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좀 어떻게 보자면 좀 파격적으로 이 젊은 분이 대법원장이 되신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인사 태풍이 몰아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이제 사법부의 개혁입니다. 개혁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면은 조그마한 어떤 기수 파괴라든지 이런 것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달라서요. 법원의 경우에는 아래 기수가 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당연히 옷을 벗어야 된다거나 사실상 그렇게 돼서는 오히려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인사 태풍이 분다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라 보고요. 또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시급한 건 개혁이다. 때문에 일정 정도 기수 파괴도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개혁은 어떤 것이 1번 과제입니까? 사법부 개혁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 법원이 대법원, 특히 이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법관들이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라는 우려들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또 그런 어떤 징표로 나섰던 것이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고요. 또 특정 어떤 판사에게 좀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서 법관들이 진짜 안팎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개혁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법원장이 법원, 법이나 이런 거 바꾸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법원 행정처 같은 걸 없애버릴 수도 있나요? 법원 행정처를 당장 없애거나 그런 건 어렵겠지만요. 판사들 사이에 어떤 자율적인 권한들을 많이 부여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례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대법원장이 됐죠. 대법원장의 경우에 춘천지방법원장일 때 판사 평의의 운영을 굉장히 실질화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판사 평의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이 지방법원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운영의 묘는 법을 바꾸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기대해 보는 것이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회의체 결정이라든지 의견도 중시하고 또 각 지방법원에서도 판사들의 어떤 회의체를 구성하게 하고 그런 회의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권고라든지 의견 같은 걸 받아서 여러 가지 법원 행정을 집행해 나가면 훨씬 더 민주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 우리 사회 기준에 비추어서 좀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가고 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으로 또 대법관들 줄줄이 그 임기가 다 돼서 새로 또 교체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대법원도 한때는 보수적 판결, 한때는 진보적 판결, 너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법원 자체가 시대의 변화라든지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특정 정치 세력과의 결탁을 통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인사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많이 얻었던 후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 그리고 균형 이런 걸 이제 가져나갈 수 있다. 네네. 네. 알겠고요.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오늘 오후에 있었고 초박빙 그랬었는데 상당히 여유 있게 가결됐네요. 그렇죠. 뭐 이미 보도가 다 됐지만은 찬성 160, 반대 134, 기권 1, 무효 3입니다. 네. 반대보다 찬성이 26표 많은데 여소야대 구조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 정도면 여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대립하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298명 전원 출석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회가 원래 300명이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그때 대선 때 사퇴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제적이 299명이에요. 예.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하하. 그럼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뭐 몸이 안 좋고 장관이고 뭐고로 해가지고 298명이에요. 네. 100%. 이야. 조금 그러네요. 총력전이었죠. 양쪽 다 정말 총력전이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엊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도 다 들어갈 거다. 그래서 분모를 그렇죠. 분모를 이게 넓혀야지 그러니까요. 되는 거니까요. 네.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뭐 다 들어간 거죠. 예. 표 계산을 해보면은 네. 찬성의 상수를 130% 봅니다. 음. 민주당에다가 정의당, 울산에 이게 진보 성향 무소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130명이거든요.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까지 해서 그러니까요. 예. 130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하면은 플러스가 30이잖아요. 네. 자, 그럼 국민의당이 많이 돌아선 거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의석이 40석이죠? 그렇죠. 39석입니다. 그 안철수 39석. 대표 때문에. 그러면 한 25. 최소 한 25표 가량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수 야당에서도 이탈표, 즉 찬성표가 좀 나았을 거고요. 바른정당에서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자기는 찬성한다고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했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다 당론으로 반대를 했는데 네. 하태경 의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했고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 김정은 의원이 주위에 김명수 후보자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그냥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든지. 뭐 꼭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막 경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고 조금 뒷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어제 이 청와대 쪽에서 듣기로 청와대 정무 라인이 표 계산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수 야당, 국민의당 빼고 그쪽에서 5표는 이쪽으로 와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 그렇죠. 그랬다면은 25에다가 5 하면 3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39명 중에 25명 정도가 찬성표 그렇죠. 던지고 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서 한 5명쯤. 그렇죠.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만. 대략에 계산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대체로 거죠. 그렇다 이건데. 예. 자, 김희수 헌재 소장 인준 표결 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 걸까요? 공통점은 두 분 다 개인 흠결은 별로 없다. 예, 그리고 도덕성 이제 문제는 없다. 보수 야당 쪽에서는 코드로 이렇게 이제 뭐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네. 근데 이제 하나 차이는 김희수 후보자 때는 1년짜리 헌재 소장 시비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게 컸죠. 이 제도적으로 그게 뭐 컸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거 강조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김명수 후보자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라면? 일단 여권이 특히 마지막에 포용적으로 나섰죠. 네. 추미애 대표 유감 표명하고 우원식 원내대표부터 이제 낮은 자세로 접근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말이 센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조심조심을 했고 예. 문 대통령이 출국 전에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투톱한테 전화했다. 그렇죠. 이 보도도 있었잖아요.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 낙마시켰는데 이번까지 하면 그렇죠. 뭐
후폭풍 뭐 이런 네. 거. 예. 그리고 실리적으로 봤을 때 존재감 부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찬성도 했다가 반대도 했다가 이래야지 이게 존재감이 있는 거지. 무조건 찬성이다, 무조건 반대다, 굳은표가 돼버리면은 논외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계속 부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고 막판에 보면 분위기를 잡은 게 뭐 박지원, 정동영 이런 원래 좀 진보적인 호남뿐만 아니라 김성식 의원, 뭐 안철수 대표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게 예. 뭐 안 대표 의중을 표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김명수 후보자 훌륭한 사람이다. 예. 나는 가결할 거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자, 어쨌든 한 고비를 넘었는데 인준 표결 통과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희수 후보자 부결 이후에 이게 오히려 바닥을 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가결이 되면은 100%다 좋아지지는 않겠지만은 최소한의 협치의 고리가 생길 거다. 예. 청취자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이제 정기국회 앞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된다라는 말은 제가 못 드리겠는데 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그런 구조는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가 돼가지고 어쩔 때는 여당하고 손을 잡고 또 뭐 어쩔 때 야당하고 손을 잡고 네. 그런 식으로는 풀릴 것 같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귀국하면은 바로 야당 대표들하고 뭐 접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그리고 그리고 여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론을 통한 압박이 더 이상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 안 되죠. 네. 여소야대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권이 더 협치적 자세를 보여라. 그렇죠. 이 주문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시급한 건 개혁이다. 때문에 뭐 일정 정도 기수 파괴도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개혁은 어떤 것이 1번 과제입니까? 사법부 개혁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 법원이 대법원, 특히 이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법관들이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라는 우려들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예. 또 그런 어떤 징표로 나섰던 것이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들에 대한 뭐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고요. 예. 또 태풍이 몰아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이제 사법부의 개혁입니다. 개혁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렇다면은 조그마한 어떤 기수 파괴라든지 이런 것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검찰과 달라서요. 예. 그 법원의 경우에는 아래 기수가 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당연히 뭐 옷을 벗어야 된다거나 사실상 그렇게 돼서는 오히려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어떤 인사 태풍이 분다 뭐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라 보고요. 또 국민의당에 뭐 한 25명, 30명 정도 찬성할 거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찬성표를 던질 것이 예상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결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여러 가지 이유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 이게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중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이 가결의 의미를 분석해 보신다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백이 되는. 근데 이번에 가결이 됨으로써 그런 상황은 막았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이 바라시는 사법개혁을 이제는 좀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청문회 과정이나 또 야당에서 이제 우려한 게 대법관 경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법원도 아무래도 기수 문화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좀 어떻게 보자면 좀 파격적으로 이 젊은 분이 대법원장이 되신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결과 298명 투표에 160명 찬성으로 가결됐죠.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결되리라고 예상하셨어요?
예, 뭐 저희들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표결안에 동의를 했던 거죠. 예, 예상했습니다. 예. 어떻게 어떤 근거로 가결을 예상하셨어요? 저희들이 며칠 동안 계속 표점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가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 예.